네,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7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세미나 7조 발표를 맡은 봉현호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시국에 세미나를 위해 고생해주신 황도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피드백으로 저희 프로젝트 및 발표를 보완해주신 지도교수 강홍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간을 활용한 오디오 합성 기술 분석이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배경 및 목표, 겐신스와 멜겐의 특징 및 비교, 멜겐을 향상시킨 하이파이 겐에 대한 소개, 저희 프로젝트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데모 홈페이지 소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듣는 안내방송, 각종 콜센터, 인공지능 스피커 등 오늘도 음성 합성 기술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음성 합성 기술을 분석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음성 합성 시스템은 문자를 멜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는 모델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인 음성 합성 시스템의 구현이 아닌 음성 합성 시스템의 구성 중 일부인 보코더를 분석하였고, 이 부분에 겐을 활용하여 음성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분석했던 보코더 모델인 겐신스와 멜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두 개의 모델에 대해 오버뷰, 구조와 특징, 실험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겐신스 모델입니다. 2019년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이며 AR 모델의 단점을 해결하여 5만 배 빠르게 샘플을 생성할 수 있고 학습을 위해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겐신스의 간단한 구조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구조는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드는 프로그레시브 겐을 컨볼루션과 함께 활용했습니다. 활용한 주요 기술 특징으로는 약간의 수학적 기법과 숏텀 프리에 트랜스폼 기술을 활용해 한 개의 싱글 벡터로 전체 음성 파일을 생성하도록 구현한 것입니다. 겐신스의 주요 실험 결과로는 하이 프리퀀시 레졸루션을 인풋으로 넣을 경우 평가 성능이 좋아진다는 점과 IF High Frequency Resolution, IF Mel High Frequency Resolution 모델이 기존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멜겐 모델입니다. 2019년 라이어버드 AI와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며 멜 스펙트로그램을 입력받아 음성 신호를 생성하는 보코더입니다. 논-AR, 풀리 컨볼루셔널 모델로 파라미터 수가 줄었다는 점과 잘 알려진 데이터셋인 LJ 스피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여 보코더의 새로운 베이스라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멜겐의 간단한 구조와 특징을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터에서는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 블록을 활용한 레지듀얼 스택으로 리셉티브 필드를 넓혔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블록을 3개의 멀티스케일로 적용하여 마치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를 잘 듣는 3명의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멜겐의 주요 실험 결과로는 파라미터 수의 감소로 기존 모델에 비해 월등히 빨라졌다는 점이 있었지만 베이스라인인 웨이브넷, 웨이브클로우 모델보다 평가 성능이 저하되었다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겐신스와 멜겐을 한눈에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을 보면 겐신스는 자체 데이터셋을, 멜겐은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추후 모델 확장성에 대해서는 멜겐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겐신스는 프로그레시브 겐을 사용했고 멜겐은 제너레이터의 레지듀얼 스택을,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멀티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 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겐신스는 음악적 특징을 생성한 뒤 후처리한 것과 달리 멜겐은 직접 로우 웨이브폼을 생성하였습니다. 속도는 두 모델 모두 베이스라인인 웨이브넷에 비해 빨라졌지만 겐신스는 웨이브넷보다 좋은 결과 평가를, 멜겐은 웨이브넷보다 나쁜 결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도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던 중 올해 10월 카카오에서 발표한 하이파이 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에 여러 멀티모델을 추가하여 속도를 위해 성능 일부를 희생했던 멜겐의 성능까지 향상시킨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을 구현할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했지만 추후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 조회 결과물이 담긴 홈페이지입니다. 겐신스는 미디 파일을 입력하여 음성을 출력한 것이고, 멜겐은 모델 앞에 타코트론 2를 붙여 텍스트를 입력하여 음성을 출력한 것입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7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이 타이밍에 문은숙 원우님께서 학사모를 쓰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네. 예, 벌써 또 졸업하시려면은 아직 1년 남았어요. 기다리시고요. 최호식 전유환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형욱님께서 앞서서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네. 저희 또 2학년 팀들에게는 졸업 발표회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번 행사가 2년 동안 또 고생하셨다고 또 문은숙 원우님께서 이렇게 또 세레모니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벌써 졸업이에요. 인공지능 전공의 첫 졸업자들이 지금 이제 곧 탄생할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이 정도에서 7조 발표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8조, 2학년 8조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죠. 집 사기 전엔 파파집. 안녕하세요. 8조의 이정재 원우입니다. 저희 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구개발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잘 담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지난 1년간 집중했습니다. 오늘 그 결실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희 멤버들입니다. 저희 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에 학교에 모여서 프로젝트에 매진해 왔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작년과 다른 우리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차는 파파집을 기획한 기획자 인터뷰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고 파파집의 주요 서비스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관련 신조어가 여러 생겨난 것 같아요. 존버, 영끌, 가자 등.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올해 9억을 넘어섰고 PIR이 11.4년이에요. 집을 살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거나 뉴스 기사만 보고 판단을 해요. 데이터를 봐야죠. 데이터를 토대로 그 의미들을 분석하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파파집은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인공지능 전공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집 사기 전엔 파파집이라는 목표로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본인의 상황과 이용 패턴에 맞게 적합한 매물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래 기반 데이터 분석 레포트뿐 아니라 수요 에너지 분석 레포트 등 다른 곳에는 없는 빅데이터 기반 다양한 레포트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서비스인 만큼 시세 예측, 추천, 음성 안내 등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는 없는 서비스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집 사기 전에 꼭 데이터를 보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왜 어느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집 사기 전엔 파파집 보세요. 파파집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는 파파집에서는 지역명 또는 아파트명으로 조회 후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국토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도 검색 서비스입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상에서 실거래가를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필터링 기능을 통해 원하는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레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가격지수, 인허가 물량, 심리지수, 미분양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랭킹 분석 서비스입니다. 랭킹 분석 메뉴에서는 상승 하락 순위, 매매 가격 순위, 거래량 순위 등 순위 분석을 통해 단기 추세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들입니다. 시세 예측 서비스는 파파집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서비스입니다. 약 50여 개의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들을 활용하였고 5만여 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 지역별로 3개월 이후부터 24개월 이후의 부동산 예측 지수를 제공합니다. 향후 예측 정확도를 지속 높여갈 예정이며 아파트 레벨까지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개인들의 이용 패턴에 따라 매물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추천 서비스는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진행 1단계로 아파트들을 클러스터링하여 유사 아파트 리스트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클러스터링과 예측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최적의 아파트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안내 서비스입니다. 음성 안내 서비스는 위치 기반으로 주요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변 시세 알려줘. 몇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알려줘. 강서일 스테이트 아파트 128.81 평방미터의 매매 시세는 13억 500천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일은 2020년 7월 28일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 알려줘. 몇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알려줘.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아파트 84.97 평방미터의 전세 가격은 5억 5천 천만 원입니다. 최근 거래일은 2020년 7월 28일입니다. 향후 다양한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파파집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파파집을 통해 실제 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부터 모델 구현, 배포까지 모두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집 사기 전엔 파파집! 저 파파집 만들면서 집 샀어요. 앞으로 제 경험을 살려 필요했던 기능들을 파파집에 담아보려고요. 집 사기 전엔 파파집 보세요. 화이팅! 제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파파집을 만들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언젠가 파파집을 통해 한강뷰 집을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파파집 화이팅! 사실 저도 불인인데요. 파파집과 함께 부동산 어른으로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성장해 보세요. 파파집 화이팅! 네, 잘 들었습니다. 네, 8조의 파파집 부동산 예측 서비스와 관련된 발표였는데요. 집 살 땐 파파집, 언제쯤 파파집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합리적인 금액에 집을 살 수 있을지 아주 많이 기대가 되는데 관련된 질문 해주실 분들 바로 이제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요한님 파파집 데모 사이트 들어가 보니 상당히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세를 예측하는 게 기존 시스템과 가장 차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파집을 기획한 이정재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이제 매월 각 시 구군별로 예측을 한 화면이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후에 이제 부동산 매매 지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엑스지부스하고 라쏘 회귀 모델을 적용을 해보았고요. LSTM으로 이제 시계열 예측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엑스지부스가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예측 정확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엑스지부스트 모델이 적용이 돼 있고요. 이제 시 구분별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예측한 예측 데이터가 이제 파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초록색 선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추세를 굉장히 이제 잘 반영하고 있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12개월 그리고 24개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매월 이제 이게 실제 데이터하고 이제 좀 보시면은 예측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이렇게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스무딩을 좀 시키는 그런 로직을 좀 구현을 추가적으로 좀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좀 해보니까 이게 이제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풋 데이터를 집어 넣었는데, 이제 데이터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죠. 뭐 가구 증가율, 뭐 인구수, 뭐 매매 전세가, 뭐 전세가율, 공급량 등등.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몇 개월 뒤에 예측이냐에 따라서 또 상관계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이냐에 따라서 상관계수 분석을 하고, 그 상관계수가 좀 높은 데이터들을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데이터를 쓰고, 또 12개월 뒤는 또 다른 데이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인풋 데이터를 좀 달리 했습니다. 네, 멋집니다. 집값은 금리나 정부 정책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보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나요? 라고 주셨네요. 저희가 금리는 지금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 7월에 저희가 이제 실제 지수하고 예측 지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희가 이제 7월 대책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실제 시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해당 월에 도래해가지고 예측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이제 반영된 여러 가지 이제 파생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부터는 실제 지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조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가 2020년을 집어삼키고 한 학기가 마무리돼 가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나는 바람으로 코로나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마스크 착용 관련하여 판별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박종우, 정우진, 김동욱, 도범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마스크의 코로나 억제력이 증명된 만큼 이를 더 잘 지키기 위한 영상인식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요. 이에 앞서 저희 조는 안면인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얼굴 인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얼굴의 주요 특징이 절반 정도가 사라지니 당연히 인식이 잘 안되겠죠.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 또한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의 인식을 포기하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인식하여 곧장 암호화 모드로 우회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관련 연구를 찾아보니 리스트에서 작게는 5%, 많게는 50% 정도 마스크 착용 시에 얼굴 인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굴 인식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올바로 착용했는지를 판별하여 좀 더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잘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공연시설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경량 알고리즘인 모바일넷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모바일넷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데프와이즈 세퍼레이션 컨볼루션입니다. 기존의 컨볼루션은 이미지의 인풋 채널별로 아웃풋 채널을 만드는데, 총 연산량은 인풋 채널과 필터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아웃풋 채널이 됩니다. 모바일넷은 뎁스와이즈와 포인트와이즈 두 개의 방법이 결합이 되는데, 인풋 채널 수만큼 그대로 컨볼루션을 한 뒤 이를 원바이원 필터로 아웃풋 채널만큼 다시 컨볼루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연산량은 인풋 채널 개수 곱하기 K개의 제곱, 그리고 이미지 크기의 제곱, 그리고 포인트와이즈에서 인풋 채널의 개수와 이미지의 크기의 키 크기, 그리고 아웃풋 채널의 개수가 됩니다. 기존의 컨볼루션과 모바일넷의 두 뎁스와이즈,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의 합계 연산량을 비교해 보면은 결국 n분의 1 더하기 필터의 제곱분의 1개만큼 연산량을 줄어들 수 있는데, n은 필터의 개수를 3x3이라고 가정하면 n은 필터의 크기보다 많이 크므로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9분의 1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듯 연산량이 9분의 1 정도로 감소하게 되어서 9배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도 또한 기존의 컨볼루션에 조금은 떨어지지만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모바일넷으로 구성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넷으로 만든 네트워크에 마스크 인식 이미지들을 학습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조금 내려도 인식이 되고, 만약에 턱스크를 하게 되면은 인식률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입을 가리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는 것까지 학습을 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잘 썼는지 학습을 할 거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구조 마스크 판별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발표였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학부생분도 계시고, 저희 인공지능 전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주제가 굉장히 새롭네요 라고 문은수 원우님 답변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0조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10조 발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D RPG 게임에서 PPO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피싱 봇 구현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구현한 네트워크의 이름은 와우 피쉬넷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배경을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작성한 에이전트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방법과 결과 분석을 하는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아타리, 고, 스타크래프트 등 게임에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딥마인드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인공지능의 성과가 상용화된 게임에서 코드 수정이나 개발 없이도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용화된 게임에 추가적인 코드 수정이나 API의 추가 없이 사람이 직접 플레이하는 것과 같은 화면과 소리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PPO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게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일반화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한 환경 외에 다른 환경에서 에이전트들을 평가했고, 와우 피싱넷은 사람과 유사한 97%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플레이했을 때보다 한 1-2% 낮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에이전트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이제 게임을 실행하고 모델을 실행하면 에이전트는 화면으로부터 G의 위치를 찾고요. G의 위치를 다 찾으면 Q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퍼런트를 시작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를 보여주고, 에이전트는 액큐러시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처에 대한 스테이트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얻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밸류 베이스드 알고리즘과 폴리시 베이스드 알고리즘 모두 활용을 해봤고, 이 중에 결과는 폴리시 베이스된 알고리즘을 결과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폴리시 베이스드 RL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폴리시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고, 여러 스테이트를 방법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최적화된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라는 띠오렘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폴리시 베이스드 알고리즘의 형태 중 하나인 액터 크리틱 방법을 사용한 PP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저희는 에이전트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이미지, 오디오 스테이트를 추출하고 액션을 수행하고 리워드를 얻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모델은 이제 트레이닝 시간에는 왼쪽 그림처럼 이미지를 처리하는 VGG와 흡사한 모델, 오디오는 레즈넷 모델을 사용하여 폴리시를 학습을 하였고요. 인퍼런스 타임에는 앙상블을 해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앙상블 했을 때는 1-2% 정도 성능이 더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좀 줄일 필요가 있었는데요. 3D 이제 모델을 2D로 바꾸고, 그 다음에 크로핑을 하고, 베스트 포지션을 찾아서 스키핑을 하고, 스택 프레임을 쌓고,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는 이러한 이미지 전처리를 했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FFT로 고주파수를 날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캡처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고, 리워드를 어떤 식으로 튜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지에 대한 캠을 확인을 해서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로스가 어떻게 의도한 대로 잘 떨어지는지를 확인을 했고, 확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오디오 피처가 추가됨에 따라서 더 빨리 수렴하는 모습과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공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 RL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제 에이전트가 낼 수 있는
애큐리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능 측정한 방법은 어떠한 에이전트가 학습한 환경 외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을 측정해봤고, 그것 외에도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 어떠한 어지러운 환경에서도 성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사람이 거의 99%의 확률로 성공을 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97%, 96%, 56%의 성능을 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한 어떠한 상용화된 게임에 대해서 가상화된 환경을 제공해서 여러 모델을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10조의 발표였는데요. 저도 한때 와우 공대장으로서 와우 페인이었는데 너무 반가운 피싱 봇을 만나게 되었네요. 저도 그런 온라인 게임 환경에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실제 온라인 게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실제로 온라인 게임 안에서 진행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블리자드에서 알면 밴 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차단당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채용 당할 수도. 네, 실제 온라인 게임 안에서 진행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환경이어서, 학습하다가 중간에 중국인 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애큐리시 로스가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그래프도 발표 자료에 있었는데, 그거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밴 충분히 당할 수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운영자 분들이 이게 봇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싫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거의 한 몇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재를 안 당했으니까, 제재를 당할 수는 있는데 제재를 안 당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걸 다른 경우나 게임에 적용하려면 매크로 툴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매크로도 충분히 저러한 봇 수준의 게임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도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다른 컴퓨터 비전 딥러닝 알고리즘을 왜 안 썼냐라고도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 고려했던 거고, 그냥 강화학습을 쓰고 싶어서 쓴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PK나 몹 사냥 학습 또 원래 기획에는 있었어요. 원래 NPC까지 찾아가는 거나 플레이어를 자율 주행하거나 이러한 것도 기획에는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만약에 많은 기능을 넣다 보면 굉장히 스테이트가 많아져서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게임 덕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1조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전공 1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주제는 애저 키넥트를 활용한 AI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인공지능 PT는 애저 키넥트를 사용하여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고 올바른 자세로 부상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운동 수행 능력을 측정하여 사용자에 맞는 운동 강도 조절, 자세 측정 등 혼자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AI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저희 조는 김학재, 이창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선정의 배경은 운동은 운동 시간보다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헬스장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내 집에서 운동을 하는 홈트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영상을 무작정 따라하는 등 개개인의 몸 상태나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다른데 의욕만 앞세우다가 다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운동 데이터를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코치하는 것이 주제 선정의 배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PT를 이용한 스쿼트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쿼트는 가장 많은 근육을 가진 하체를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고관절과 무릎, 발목 관절, 세 가지가 동시에 사용되는 운동으로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엉덩이의 둥근,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종아리 등의 하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스쿼트의 기본 동작은 발과 발 사이의 안쪽을 어깨 너비로 서고 발끝은 15도 정도 바깥쪽을 향합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면서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구부립니다. 무릎의 중심축은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하며 허벅지가 지면에 수평이 되도록 앉아줍니다. 이때 앉는 시간은 1초 이상 천천히 앉으며 호흡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는 호흡을 내쉬며 가능한 빨리 시작 자세로 되돌아옵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첫째, 허리나 등이 굽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실시합니다. 셋, 무릎이 밖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모이지 않게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유지하며 앉아줍니다. 그럼 스쿼트 운동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카메라 정면에 서서 스쿼트를 하면 각 관절의 각도를 측정하여 운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고 카운트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든 운동이 끝나면 사용자가 수행한 스쿼트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해줍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측정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세 측정은 5가지로 구성됩니다. 신체 정보 평가와 자세 평가를 정면, 좌, 우측면에서 측정하여 자세의 종합 결과를 보여줍니다. 측정 화면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측정이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체 정보를 측정하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화면과 같이 팔을 옆으로 벌린 후 두 발을 골반 넓이로 서서 10초간 고정된 자세로 유지해주세요. 사용자의 골반이나 어깨의 틀어짐, 무게중심과 Q 앵글 등을 측정하여 신체의 좌우측 또는 전후 밸런스를 체크합니다. 신체 정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측정이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발과 다리의 각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팔을 옆으로 벌린 후 두 발의 간격을 골반 넓이로 서서 10초간 고정된 자세로 유지해주세요. 신체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면 근육의 길이가 달라지고 통증을 느끼며 심한 경우 신체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Q 앵글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측정이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세평가 정면을 측정하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팔을 편하게 내린 후 시선은 정면을 보고 두 발의 간격을 골반 넓이로 서서 10초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자세평가 정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측정이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세평가 오른쪽 측면을 측정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카메라를 향하게 서주세요. 두 발을 모으고 시선은 정면을 본 후 10초간 고정된 자세로 유지해주세요. 자세평가 오른쪽 측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측정이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세평가 왼쪽 측면을 측정하겠습니다. 왼쪽 어깨가 카메라를 향하게 서주세요. 두 발을 모으고 시선은 정면을 본 후 10초간 고정된 자세로 유지해주세요. 자세평가 왼쪽 측면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인공지능 PT는 사용자의 신체를 측정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맞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인공지능 PT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 이외에도 사용자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고 운동하면 심박수와 운동 속도, 운동 강도를 데이터에 유의미한 정보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인들과 트레이닝 방을 생성하여 함께 화면을 보고 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컨텐츠로도 제작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학년 11조까지 발표를 마쳤는데요. 11조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네, 바로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순간 정우성 원우님의 예쁜 멋진 아드님이 잠깐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왜 끄셨어요? 네, 좋았는데요. 잠깐 저희 그 와이프도 보다 갔는데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인공지능 쇼케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변에도 가족분들 함께 하실 것 같으면 그냥 같이 자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11조에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학년 1조부터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세미나 히어 스피치 투 사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히어는 프로젝트 멤버로서 안창남 원우, 노동명 원우, 이수미 원우, 강인호 원우, 한은경 원우, 권호균 원우, 이기동 원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 교수님으로는 강홍구 교수님을 통해서 지도 편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발표 진행 순서는 먼저 주제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이에 대한 연구 경과와 상세 개발 내용, 이를 활용한 모델,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음성을 수어로, 즉 우리의 목소리를 농아인에게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피치 투 텍스트, 먼저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텍스트 투 사인, 텍스트에서 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국문에서의 수어로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세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스피치 투 텍스트의 기반이 되는 STT 모델에 대한 스터디, 그리고 텍스트 투 사인의 중심이 되는 NMT에 대한 구조 설계를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에 해당하는 수어에 대하여 수어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를 기반으로 범위를 확정하였고, 이렇게 가능한 프로젝트 진행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전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발된 개별적인 프로그램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저희가 연구한 경과에 대해서 주요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저희가 파악해낸 인사이트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수어 연구자분과의 미팅을 통해서 수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와는 다른 수어의 언어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야만 이러한 수어 변환 모듈이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비수지 신호 등의 수어만이 가진 특성을 이 번역 모듈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의, 수형, 수동, 수양과 같이 수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려면 이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의 이러한 기호들이나 혹은 동작에 관한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해야만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통역사분과의 자문에 있어서는 분야를 제한하더라도 그리고 상황을 국한하더라도 실용적이고 실제로 농아인분들께서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이것들이 통용될 수 있고 의미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 환경을 구축하였고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에 대해서는 라스를 기반으로 한 랭귀지 모델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영문 데이터셋에 대한 검증과 국문 데이터셋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NMT와 관련해서는 오픈 NMT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텍스트 셋을 가지고 수어에 매칭시키는 부분을 연구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한 국문과 수어에 대한 데이터셋 매칭을 통해 학습을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결과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들의 학습을 위해서 저희는 국문 데이터셋과 NMT 모델을 위한 국문 수어 말뭉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고요.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말뭉치, AI 허브, 클로바 AI 콜센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문과 수어의 1:1 매칭에 대한 특정 상황별 데이터셋을 위해서 저희는 수어 데이터를 직접 만들기로 하였고요. 저희 모두가 학습한 수어에 대한 학습 지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만든 모델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는 먼저 화자가 입력으로 들어온 스피치 레코드에 대해서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 그리고 변환된 텍스트를 다시 텍스트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NMT를 통해 수어로 변환하는 수어간 변환, 최종적으로는 아직 구현하지 못하였으나 비주얼 모델로서 시각화시키는 수어 변환 모듈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자면 저희들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TT 모델을 자가로 구성하였고 이는 국문 기반 STT 모델이며 오픈 STT API에 비해서 크게 딸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NMT 모델 학습에 대해서 국문과 수어에 대한 NMT 학습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전처리 등을 해본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문 수어 번역 말문치 작성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국문 수어 데이터셋에 대한 확보를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통일된 수어 문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의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STT 모델에 대한 정확도 향상이 필요하고 수어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것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는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농아인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출력 부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며 저희는 꾸준히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학년 1조 발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조 데모에 대해서 진행을 맡은 이기동 원우입니다. 앞에서 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과 같은 영상 같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모듈 구성했는지 내용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하여 프로세스 단계별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병원이라고 하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모았고 이를 음원으로 변환하여 음성 샘플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비타민과 진통제의 추가되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비타민과 진통제의 추가되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러한 음성 샘플을 토대로 STT를 통해 텍스트로 음성을 변환하는 모듈을 라스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이에 대해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학습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형태의 텍스트 셋을 STT 결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라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STT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서 오픈 STT를 활용할 예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에 대해서 오픈 NMT라고 하는 기존의 NMT에 대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국문 텍스트를 수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이러한 오픈 NMT에 대한 학습과 내부 스터디를 통해서 트레이닝 및 번역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였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구성한 사인 랭귀지 오픈 NMT라는 자체 NMT 툴을 개조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과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텍스트에 대해서 오픈 NMT를 토대로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단순히 문법을 변환하여 순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순 이외에도 수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비수지 신호 등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문문일 경우 다음과 같이 큐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청의문일 경우 다음과 같이 에스크를 붙인다거나 혹은 반어법일 경우나 부정문일 경우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를 붙이는 등의 기호를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해당 NMT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한 STT 기반 NMT, 즉 국문 음성을 수어 텍스트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한 모듈 설명이며 네, 지금까지 보신 부분이 저희가 진행한 데모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각화 관련된 부분, 즉 이렇게 변환된 사인 랭귀지에 대해서 수어를 실제 농아인이 볼 수 있는 수어 손짓이나 형태로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걸로 데모 및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 2조 발표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2조 더 나이츠 와츠입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구성원 및 개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 욜로 모델 및 학습 결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적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 리더는 이진영님입니다. 그리고 모델 개발 및 학습은 이진영 조현직님이 수행하셨고 데이터 기획 및 전처리는 문은숙 오다예, 이미지 디텍션 분야 연구조사는 김태우, 임덕현, 김효진 님이 수행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수화물 검사 현장입니다.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물품을 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검사 과정을 AI를 통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공항, 수화물, 엑스레이 기반 위해 물품 자동 판독기입니다. 딥러닝 기반 확률값에 근거한 위해 물품 분류로 판독 요원의 보다 더 정확한 판단에 기여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는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 하나의 위해 물품 혹은 여러 개의 위해 물품으로 구성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사용한 것은 해당 품목 한 개 외에 어떠한 물품을 넣지 않고 생성한 싱글 앤 디폴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총 39개의 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욜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리전 프로포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각각 수행했던 모델과는 달리 욜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리그레션 문제로 정의함으로써 유니파이드 디텍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욜로의 동작 방식입니다. 인풋 이미지를 S/S 그리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리드 셀은 B개의 바운딩 박스와 각 바운딩 박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박스의 신뢰도와 각 클래스별 확률값을 통해 해당 박스가 특정 클래스일 확률값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는 NMS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복된 박스를 제거하고 남은 최종 결과를 이미지 위에 그려주게 됩니다. 저희는 욜로 V3와 V5 모델에 모두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학습 과정입니다. 데이터는 코코 데이터셋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욜로에서의 활용을 위해서 상대값으로 변경 후 폴더를 구성하여 학습했습니다. 욜로 V3와 V5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확도, 검출률, MAP가 모두 매우 정확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미지에 표현해보면 프레딕션 값이 거의 일치하며 모델 분류도 정확히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 비교를 보면 사이즈가 작은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피처를 키워서 검출될 수 있도록 검출 레이어를 추가하여 결과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체와 비슷한 물체에 대해 더 정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원본 데이터의 비박스 값이 정확하지 않아 모델을 구성하고 예측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박스를 직접 생성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폴리건 정보를 픽셀 단위 마스크 값으로 변경하고 해당 값으로부터 비박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현은 코코 API를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물품에 적합한 비박스 값을 얻을 수 있었고 정확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의 활용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파이토치를 모바일에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토치 모바일보다는 많은 지원이 가능한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변경해서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를 활용해서 변환을 수행하지만 욜로의 경우 커스텀한 레이어를 모두 지원해주지는 못해 파이토치에서 텐서플로우로 변환을 바로 수행했습니다.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텐서플로우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고 파이토치에 웨이트를 로드한 모델을 텐서플로우로 옮겼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경우에는 욜로에서 중요한 NMS가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동작은 자바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모습이 실제 모바일에 적용하여 물체를 탐지하고 인식하는 화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모델이 실제 적용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은 싱글 디폴트 외에 멀티 카테고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하고
사이즈가 작은 물체에 대해 추가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1학년 2조 시험부터 바로 볼까요? 네, 조현직 원우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네, 1학년 2조 시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욜로 V5 모델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판독기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인프루언스하는 것을 라이브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가 엑스레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벨리에이션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띄우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연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모니터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모델 테스트를 할 때보다는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참고 부탁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GP를 이용하여 시연을 하였고 약 600ms 내에 인프루언스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CPU로 저희가 변경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약 2초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충분하지 않는 모바일 GPU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기 유무의 차이를 눈으로 느낄 수 있었고 모바일 넷이나 에피셔트 넷 등 경량화된 모델이 아닌 욜로도 쓸만한 속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와, 지금 뭐 정말 그 핸드폰으로 실시간 시연을 보여준다라는 걸 명확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그 엑스레이 판독기 사진 자체를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나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네, 좋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양정일 원우님께서 가방 안에 다양한 물체들이 섞인 경우에는 인식률의 영향도는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진영 원우님께서 현재 학습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좋게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네, 질문이 더 없으면 바로 1학년 3조 팀의 발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조 AI 아트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영, 나희연, 백초혜, 송주연, 임민종, 정래혁, 이철우 이렇게 7명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인공지능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사람다운 것, 가장 인간다운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조에서는 인간 고유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는 예술에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예술적 창조성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예술 분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술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예술에 접목하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단체는 영상인공지능, 겐과 같은 여러가지 인공지능 분야를 시도하여 예술 분야로 접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파라다이스 미디어 아트 문화재단에서 겐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창조해내고 이를 통한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을 배경으로 다시 저희 주제로 넘어와서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1920년대 프랑스 예술계로 시간 이동을 하여 마티스, 달리, 피카소 등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내가 직접 이러한 화가들을 만난다면 혹은 내가 화가들의 피사체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같은 시도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보시는 것처럼 포토샵의 사진 합성과 같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합성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구도가 맞지 않는다면 합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명화와 사진을 결합하는 보시는 바와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진의 스트럭처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화의 톤을 가져오는 방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비주얼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라는 논문은 보시는 발표 논문의 사진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저희가 그 논문의 코드를 실제로 구현해 본 사진들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개발 방향이 픽스되진 않았지만 명확한 점은 사진과 명화의 스타일을 섞는다는 점, 그리고 고화질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겠다는 점, 그리고 인물의 구도와 모양이 다르다고 해도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점은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2020년에는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님은 한범석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논문과 저희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좀 몇 개 추려서 온오프라인 스터디를 통해 겐과 영상인공지능의 기반 지식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시는 그 논문 리스트를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명한 스타일겐입니다. 엔비디아에서 2019년 발표한 이 논문은 프로그레시브 겐 기반으로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 디스인탱글한 특징을 구현한 것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노이즈를 추가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사진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논문을 통해서 고해상도를 위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믹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트랜스퍼입니다. 이 논문은 VGC19를 기반으로 전이학습하였고 가장 큰 특징은 스타일과 콘텐츠를 따로 구분하여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제의 가장 큰 목적인 사진의 구조와 명화의 톤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유사한 프로젝트여서 스터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기존 스타일겐이나 스타일 트랜스퍼의 경우 연산 속도가 매우 느린 점에 반해 이 논문은 경량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멀라이제이션만으로도 간단히 스타일에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럴 헤드 리이넥트먼트 포즈 디스크립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퓨샷 기반의 겐으로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다양한 포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얼굴에 랜드마크를 얻어 헤드 포즈를 재현할 경우 눈의 시선 등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포즈를 그대로 인베딩하여 새로운 포즈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자연스러운 포즈 및 고화질의 해상도가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러한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조가 구현한 중간 결과입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도 군데군데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신기한 점과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얼굴을 인식하여 믹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나 포즈를 맞춰야 된다는 점, 옷이나 배경의 색상을 맞춰야 된다는 점 등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겨져서 이번 중간 결과 이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앞서 보신 사진뿐만이 아니라 깃 관리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산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현한 코드의 형상 관리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은 논문 스터디도 함께 업로드하여 프로젝트 기간 동안 꾸준히 깃 관리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은 겐 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시작해볼 예정이고 겐 모델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하이 레졸루션을 목표로 자연스러운 사진을 출력하는 데 최우선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 작품의 사진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그려낸 사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렘브란트 미술관이 함께하여 제작된 아주 높은 완성도를 가진 작품입니다. 최종 발표에는 저희조도 이러한 멋진 그림을 전시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학년 3조까지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화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AI 동영상으로 확장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김한준 교수님께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정래혁 원우님께서 우선은 이미지로 구현하고 결과에 따라서 영상으로 확장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고요. 전요한님께서 스타일 트랜스퍼에 사용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네요. 네, VGG19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1학년 4조 팀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가 마무리가 될 텐데 장시간 동안 정말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86명이 되시거든요. 마지막 발표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끝나고 나서 퀴즈도 있고 그리고 럭키드로 추첨도 있고요. 푸짐한 상품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10시를 좀 지난 시간에 아마 행사가 종료될 것 같은데 아마 그 10시 이후에는 뭐 어디 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네, 같이 하시면서 끝까지 오늘을 불살라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희 마지막 1학년 4조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조 인공지능 세미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요새 학생들은 빨간색 3.1이란 글씨를 보면 휴일인 것만 알지 왜 공휴일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3.14, 즉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는 것은 대부분 학생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국사교육에 AI를 접목시켜 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 이름은 아이에듀이고 팀원은 6명으로 양승철, 김신혜, 김도윤, 손명희, 이재필, 정우성 이렇게 6명입니다. 순서는 주제 선정, 기초 조사, 진행 과정, 추후 개선 내용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입니다. AI로 국사 공부를 쉽게, 즉 국사 교육과 인공지능의 결합을 저희가 생각했고요. 그에 따른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기초조사 내용입니다. 문서 요약에는 다양한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별표로 표시된 영역입니다.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를 추출 방식으로 문서의 중요 내용을 추출하는 비지도 방식의 AI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추출 방식 알고리즘은 대표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두 가지 텍스트 랭크와 렉스 랭크 알고리즘을 연구에 활용하였습니다. 텍스트 랭크 방식은 문서 내 문장이나 단어를 이용하여 연관성을 기준으로 랭킹을 계산해서 중요 문장을 찾는 방식입니다. 렉스 랭크는 문장 하나하나를 노드로 하여 문서를 그래프로 표현하여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은 RNA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로 발전해 왔으며 저희가 활용한 버튼은 트랜스포머 구조 중에서 인코더 부분을 여러 층으로 쌓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버튼은 문장 중의 일부 단어를 가리고 그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와 입력으로 받는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예측하는 두 가지 태스크로 하여 양방향, 즉 바이디렉셔널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여 문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 단어들을 학습시키는데 이 버튼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124페이지의 교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각각의 문단에서 중요 문장은 골뱅이로, 중요 키워드는 달러로 라벨링하였습니다. 또한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의 특성상 6개보다 적은 문단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6개 이하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단의 경우 인전 문단과 결합하여 모델에 입력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가공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라벨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가 중요 문장을 추출해 본 결과입니다. AI 모델을 개발, 튜닝을 해본 결과 렉스랭크를 활용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제목별 통합 문단 277개 중 205개의 문단에서 중요 문장을 잘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퀴즈 생성을 위해 인물, 지명, 연도 등과 중요 키워드를 추출해 줄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버트 모델에 넣으면 그 문장을 이룬 각 형태소별로 의미를 잘 표현한 벡터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 그 벡터 값들이
양방향 LSTM 모델과 덴스 레이어를 거치도록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학습시켜 아래와 같이 한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이 인물이고 장소인지를 예측해내는 신경망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알고리즘들이 예측한 중요 문장들과 키워드들을 교과서 내용에 같이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학습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학습 도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랭크 문제 생성입니다. 학습이 끝나고 나면 학습 과정에서 언급된 중요 키워드, 인물, 연도, 장소 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주고 복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위키 라이브러리 활용한 검색 기능입니다. 학습 중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해 볼 수 있고 여기에도 중요 문장 키워드는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후 개선 내용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쉽다고 느낀 점은 학습자 공부에 필요한 중요 문장이 모델이 요약해낸 문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텍스트 요약 성능 측정 지표인 루지는 주변 단어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 텍스트 요약의 성능을 유의미하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기존에 사용한 텍스트랭크와 렉스랭크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성능을 보다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루지와 달리 한글에 초점을 맞춘 핵심 단어 및 문장을 수출하는 것 또한 개선 사항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라벨 데이터를 확보하여 버트를 이용한 요약 알고리즘을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4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학년 4조까지 발표를 마쳤는데요.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이 있죠? 시연이 있습니다. 네, 김도윤님께서 시연 영상을 바로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시연 해주시죠. 예, 바로 데모 진행하겠습니다. 저 먼저 학습을 선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먼저 교과서를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챕터가 나오고 일단 글자 수가 좀 적당한 20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쪽 문장을 좀 불러오게 되고 그 문장들을 저희가 미리 학습해놓은 모델들이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그 모델들이 추정한 중요 키워드, 인물 등의 중요 단어들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행주산성, 정유재란, 광해군 이런 단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정한 이제 중요 문장에는 이렇게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마치 그 과외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중요 단어, 중요 문장에 표식을 해준 것 같은 좀 그런 효과를 구현해 봤고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간단하게 이제 바로 랜덤으로 생성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요 키워드 문제를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중요 키워드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장소를 누르면 바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연도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문제들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모델이 이제 추정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글이 오더라도 바로바로 이런 유형별 간단한 문제들을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위키백과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위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교과서 내용 외에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소재가 있을 때 검색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은 예를 들어서 살수대첩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넣게 되면 이제 위키에서 내용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와 같이 이제 모델들이 지금 문장을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위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아까와 같이 또 똑같이 이제 중요 단어, 중요 문장 표식은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위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가 학습한 모델들이 이렇게 전혀 새로운 글에 대해서도 학습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별동대, 을지문덕
문제가 나왔고요. 뭐 또 눌러보면 또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다른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른 문장에 이제 뭐 문제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이게 이제 역사 문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면 이런 단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렇게 이런 꼭 역사와 관련이 없는 단어를 넣어도 결국 이제 위키에서 내용을 불러와서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마 좀 생소한 이제 인물들도 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AI가 중요 단어, 중요 인물들에서 이제 색칠을 해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번 좀 생소하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재미로 저희가 그 AI가 랜덤하게 생성한 이런 객관식 문제들도 한번 얼마나 연세대학교 잘 알고 계신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데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2333. 네, 감사합니다.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1학년 4조 재미있는 아이템을 가져왔었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제가 공지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학년 4조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해주시고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 팀 중복도 가능합니다. 중복 선택이 가능하니까 중복 3팀까지 가능합니다. 2학년부터 1학년까지 어디에 또 편중하지 마시고 1학년이라고 1학년에만 투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2학년, 1학년 모두 전체적으로 3개 팀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링크 지금 하는경. 네. 뭐 하는경? 지금 뭐 하는경? 네. 자, 이렇게 지금 링크 설문조사 링크 인기 투표가 아니고 우수팀 투표입니다. 우수팀 투표. 근데 인기 투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설문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퀴즈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문에 지금 이제 연락처를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려 30분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절반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30분께 드리도록 하겠고요.